반갑습니다. 어제 더위를 먹었는가? 어제 한 오후부터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니 지금까지 안 났네요. 감기 기운도 있고 그 무리한다고 또 더운 날에 온천천 아무도 없는데 걸었더니 1시간 이상 걸었더니 중간에 걸으면서 보니까 되게 어지럽더라고요. 수분도 많이 섭취했는데 뭐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몸의 변화가 이렇게 빨리 오네. 그래서 생각을 했죠. 부처님 가르침은 원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결과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것이 내가 너무 내만의 좋은 게 아니었나, 아니면 이것이 과연 이대로 가서는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문제를 만나고부터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또 부처님 가르침도 가장 기본적인 이 세상의 법칙이라 할까, 공식이라 할까 하는 게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에 사성제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84,000 경전이 사성제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성제는 고주멸도예요.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거리가, 괴로움이 생긴 거거든요. 결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집이라는 것은 원인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생겼나? 왜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생겼나?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원인을 찾겠죠.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하고 좋아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고집멸, 세 번째는 멸은 원인이 문제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왜? 자기에게 원인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가 잘 생각하고 잘했다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안 맞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되겠구나, 좀 줄여야겠구나, 아니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바꿈으로써, 생각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고집멸도의 도, 이제 어떻게 해가야 하는 방식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생각이 객관세계가 맞는가 한번 또 질문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거는 자기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안 좋을 수 있고, 또 자기가 또 미처 몰랐던 게 또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이, 그 때가 언제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칠불 통계계에도 있듯이 재앙막자,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그리고 재앙막자,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나쁜 짓이라고 하는 정의가 참 어려워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또 윤리도덕에 있어서 자기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윤리도덕이 아니거든요. 전체가 다 좋아야 윤리도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또 여러 관점에서 삶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수출 심사 우대국이라는데 거기서 제외됐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뭔가의 갈등이 있었겠죠. 그때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근데 압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압력에 대한 생각이 무섭죠. 이 압력이 계속 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내가 망하는 게 아닌가? 내가 문제에 봉착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한 말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말인데, 역사는 지름길에 있지 생략이 없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역사의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지금 잘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 일본한테는 식민 관계에 있을 거라고. 지금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이 일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꽤 좋아요. 옛날에 그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들어갈 때 그 아베 노다 웃긴가요? 그분이 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정신적, 경제적, 식민 상태를 갖고 온다 했어요.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지금 식민 상태에 있는데, 난 그 근간을 이루는 게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는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고집멸도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거리, 지금 이제 위기예요. 근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일본한테 무릎 꿇고 빌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더 못한 우리나라가 되죠. 우리 조상들에게 볼 면목이 없죠. 부끄럽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일본을 눌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일본 물건을 쓰면 안 될 거예요. 반도체로부터 일본 거를 쓰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일본 맥주, 일본 자동차, 일본 책, 일본 문화, 가라오케 같은 거. 아니, 일본 문화 같은 거는 뭐 그냥 뭐 일식집에 가는 거는 좀 나을 거예요. 그래, 그건 로열티를 안 주니까. 일본의 수출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문화적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약도 그렇지, 옷도 그렇지, 유니클로. 그리고 뭐 편의점도 그렇지, 세븐일레븐. 일본 문화가 들어오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일본 물건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반 이상이지. 그거 안 쓰면 돼요. 근데 안 쓰면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일본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입 의존하는 업체. 그죠? 그런 사람들은 6개월 지나면 다 망해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살리자고. 근데 지금 그냥 대대적으로 노재팬이 와가지고 일본 물건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불매운동하고 아사히 맥주 안 하고 기린 맥주 안 먹으면서 뒤에는 몰래 사다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앞에서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아주 못된 짓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신들도 그래요. 대중공사는 잘하자고 해놓고 뒷방공사에서는 전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반 많은 사람들은 안 할 겁니다. 저부터도 일치 안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것도 없죠. 능력도 없으니까. 네, 다들 협조를 해야죠. 그 협조를 하는 게 반야말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망한다 해도 우리나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내가 힘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주어진 과제다. 나는 힘들어도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또 성장하려면 우리는 노재편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 결국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리적 용어로 승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화한다는 말 많이 하셨죠. 근데 원래 물리적 용어입니다. 물리학이에요. 이 승화라는 말은 예를 들면 얼음이 고체가 액체로 되지 않고 기체로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 단계를 넘어서 두 단계 이상을 뛰어넘는 걸 승화라 해요. 정신세계도 승화를 지키려면
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해야 되는가를 겪어야 됩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변화를 하면 얼마나 많은 온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정신적 세계도 지금 이 고통, 내가 지금 굶어 죽더라도, 밥을 못 먹더라도 이 순간을 내가 겪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내가 동참해야 된다. 이게 바로 승화입니다. 정신세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베 노다유키가 말한 그 말은 한 단에 당하면 정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요. 일본은 우습게 알잖아요. 아베 나쁜 놈 아닌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지. 우리나라 식민근성을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그래요. 원자재 가지고 우리나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벌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정치도 문제예요. 정치 어느 당 5글자예요. 아주 진짜 친일파들 모인 그런 집단 아니에요. 아주 웃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금수저 출신 아니에요.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았거든. 너무 쉽게 살아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아니, 극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하고 유대인하고 비교를 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 인간성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공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에서 공적인 부분을 잘 해나가려면 사적인 부분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개적인 사적인 부분을 해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공적인 부분에 봉착했을 때, 공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사적인 부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절도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썩어 있거든요. 우리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제부터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해서 오늘 아침까지 아침에 괜찮은 것 같더니 일어났더니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어지러질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남이의 빙글빙글 돌아 머리가 노래 있죠. 야, 큰일 났다 이거 하더니 막 으시시한 거예요. 식은땀 막 나고. 아, 분명히 내가 겉돌고 있구나. 나부터 뭔가 이게 잘 정신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라 전체의 문제는. 꼭 한 6개월간, 일본이 그러잖아요. 3개월도 못 간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신세계가, 민족성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저는 믿어마지 않아요. 6개월, 1년까지 계속 이 위기에 직면해서 이제 개발해야죠. 개발하기 위해서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자신에게, 나라에게, 상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의문이 있으면 질문해야 되거든요. 이 지적인, 이성적인 사람들은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 하거든요. 질문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살아있으면서 죽은 인생. 그래서 오늘은 부처의 가르침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공, 내 마음을 먼저 비우고 상대도 먼저 비우고 다 비워서 한번 전체적인 관점에서 삶을 보자. 이거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상대와 관계에서 내 마음 비우는 거는 간단해요. 근데 전체가 되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내 마음 비운다고 상대가 바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공이 돼도. 정신적으로 공이 됐을 뿐이지 현상적으로 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 무시했으면 며칠도 못 간다 했겠어요. 그래서 가고 있잖아요. 뭐 도라에몽인지 뭔지 그것도 안 보고 있고. 아사히 맥주 지금 난리죠. 일본 뭐 말보로 담배 뭐예요? 일본 담배들. 그리고 자동차 업계. 그리고 유니클로는 아주 뭐 얼마 안 가면 망합니다. 그죠?
물론 그 외에 종사하는 업체는 같이 망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극소수입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죽여야 할 때가 필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내 자신이 먼저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한 열흘 남았어요. 이제 백중해양인 한번 자신들을 서로 한번 살펴보시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건데 전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질문하고 질문을 받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근데 손해를 보는 게 바로 승화의 법칙이 아니겠는가. 내가 순간은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정신적 세계, 또 엄청난 또 다른 또 외적인 어떤 그런 플러스 알파가 올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요. 그래서 역사는 지름길에 있지만은 생략은 없다는 거. 나의 지금 인생도 지름길에 있는데 생략은 없어요. 자기 업에, 자기 아래아식에 비추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죠? 계속 반복이, 재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도 계속 재생이잖아.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성, 우리나라 정신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창조성, 그걸 갖다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납작 엎드려서 밥 하나에다 김치 하나 먹고 살면 돼요. 어려울 때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 그냥 머리가 어지러워서 정신없이 말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일이 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부 우리 한국인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바닷물 한 방울도 결국 근원은 바닷물이잖아요. 내가 없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또 나라가 없는 나는 없거든요. 전부 일즉다 다지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